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저녁 8시 5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일요일 5월 11일 아침 9시 50분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요 썸네일에 써 있듯이 한국의 부동산 공포파리가 너무 심한데 이제 그만 좀 하자. 사실상 한국의 부동산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는 부동산 대출담보부 채권을 발행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수익 그 신용 등급하고 거기서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에 많이 잘 나타나 있다. 그게 이번 영상의 주 포인트고 큰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데이터는 샌루이스 페드라는 페드 연방은행 샌루이스 지점에서 운영하는 프레드란 데이터베이스인데 FRED 한국의 유튜버들이 프레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이 파이썬으로 여기 데이터 웹 데이터 리더라는 펑션 써서 요건 프레드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한국하고 미국의 그 주택 담보부 채권 금리 그리고 리스크 프리 아셋이라 그러죠. 미국 연방 정부의 국채 금리, 또 한국의 리스크 프리 에셋, 한국의 무위험 자산 한국 정부 중앙 정부 국채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요 그림은 1971년도 4월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의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연방 정부 국채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주택담보 여기 써있죠. 미국 주택 대출, 미국 주택 대출 금리고 모기지라 그러죠. 이게 회생 막대는 미국 리세션입니다. 리세션이 지금까지 71년부터 2025년까지 54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 있었으니까 54년이 7번이니까 미국 리세션은 평균 한 8년에 한 번 정도, 7, 8년에 한 번씩 리세션이 발생한다. 최근 리세션은 2020년 가늘은 막대가 있죠. 이때는 딱 2달만 리세션이었는데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좀 두꺼운 리세션 기간이 있는데 이건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그때 미국 주택 시장에 거품이 있었는데 거품이 터지면서 이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죠. 그때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파란색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오렌지색이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 연방국채금리입니다. 보면은 그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채무자한테 금리를 더 많이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그런 자산은 채권은 금리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다시피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잖아요. 채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더 싸다는 얘기고 그거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싼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항상 미국 국채 금리 여기 오렌지색은 항상 파란색보다 밑에 있죠. 요 파란색과 오렌지색 사이의 요 차이를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금리차. 그러니까 금리차, 일드 스프레드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일드 스프레드가 금리 차니까 안전 자산인 국채 금리가 더 낮은 거죠. 오렌지색이 더 파란색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일종의 가산 금리가 되는 거죠. 금리 차, 일드 스프레드를 우리 한국말로 가산 금리라고 하죠. 그렇다.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 뭐냐면 2003년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한 22년 한 3개월 동안에 아까 봤던 똑같은 미국 연방 국채 금리, 10년 만기 연방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하이 퀄리티 코퍼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들,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와 연방 국채 금리,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프리 아셋이라 그러죠. 무위험 자산. 그 두 개의 금리 차를 보여주는 건데
항상 그 연방 국채 금리가 신용도가 높은 하이 퀄러리 회사채보다 항상 밑에 있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양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죠. 포지티브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포지티브한 이 가상금리가 있는 거죠. 양의 가상금리.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지 봅시다. 한국 정부 국채금리. 정부라는 거는 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같은 지방 정부가 아니라 중앙 정부죠. 중앙 정부. 서울 뭐 지금은 뭐 어디야? 그 대전 옆에 무슨 세종시 거기 있는 그 재무부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그런 국채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가지 채권의 금리를 비교한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가장 안전자산 리스크 프리 아셋은 그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서울 아니면 뭐 세종 거기 존재하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가장 낮겠죠. 가장 밑에 있겠죠. 다른 채권 회사채가 됐든 뭐 주택담보 주택대출담보부 채권이 됐든 항상 밑에 있겠죠. 자 봅시다. 일단 데이터가 2023년도 12월까지만 있는데 사실 2023년 12월까지 그 이후에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 5월 현재까지 그 데이터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 패턴은 별 차이가 없어요. 2000년 10월부터 일단 2023년 12월까지 약 23년 2개월 동안에 이 보면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회생 막대는 미국 리세션 기간이에요. 2020년에 하나 있었고 2008년 9년에 있었고 또 2001년 2년 닷컴 버블 때 있었죠. 파란색은 하우징 본드 일대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KHFC가 발행한 주택대출담보부 채권의 금리가 파란색이고 중앙정부 금리가 오렌지색인데 보면은 자 파란색이 높을 때도 있지만 파란색이 낮은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2008년도 9년도에는 파란색이 낮은 경우도 존재해. 그리고 2001년도 2년 닷컴 버블 때도 파란색이 낮은 경우가 존재하고 재밌는 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도 상당 기간 동안 파란색이 더 밑에 존재하죠. 이거는 미국하고 반대죠. 미국은 이 오렌지색이 그 리스크 프리 에셋인 무위험 자산이라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고 10년 만기 연방정부 국채금리가 항상 이런 그 하이 퀄러리 회사채보다 항상 밑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담보 채권이 대출 채권이 파란색인데 이거 미국입니다. 10년 만기 연방 국채금리가 항상 밑에 있죠. 그래서 이 가상금리가 항상 포지티브한 거죠. 네거티브하지 않고. 근데 한국은 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보다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주택대출담보부 채권의 금리가 밑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막 크로스하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파란색이 오렌지색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파란색이 오렌지색보다 밑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우리 같은 개인 우리 개미라 그러죠. 개미 투자자. 영어로 미국에서 리테일 인베스터라 그러죠.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다 기관들이죠. 왜냐면은 채권이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한 번 사고 팔 때 최소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도 흔하고 최소 몇백억, 몇천억이기 때문에 개인 리테일 인베스터 마켓이 아니라 인스티튜션 인베스터 마켓이죠. 기관 투자자들의 마켓이죠. 그리고 그 기관들이 어디냐? 국민연금이든 사우디 국보펀드든 노르웨이 국보펀드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든 알라바마 주 연금이든 이런 큰 손들인데 자산 규모가 몇십조, 몇백조, 몇천조씩 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인데 그 기관들이
참가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채권 가격이 정해지고 채권 가격은 꼭 채권 금리랑 같은 거니까 같은 개념이니까 한국 정부 중앙 정부가 발행한 채권 금리보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그 채권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파란색이 더 밑에 있는 경우 흔하게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보다 주택대출 채권 담보부 채권,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국의 프레디 맥파니메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프레디 맥파니메가 발행한 채권은 항상 미국의 연방정부 국채, 10년 만기 연방정부 국채보다 항상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경우도 많아. 한국판 프레디 파니메가 그 주택금융공사잖아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비싼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보다 더 안전자산으로 보니까 비싼 거잖아요. 즉 채권 금리가 더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낮은 거는 채권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더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슨 근거로 또 그래프 이거 말고도 무슨 근거로 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더 안전하다 그러냐? 이거는 작년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 같은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때 제가 썼던 S&P 글로벌에서 작년에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KHFC가 발행한 채권 트리플 A를 줬어요. 트리플 A를 줬다고 S&P 글로벌에서. 그러면 S&P 글로벌에서는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뭘로 줬냐? AA 그리고 A1 플러스를 줬다고. 피치는 AA-를 줬어요. AA 플러스, 더블 A 플러스라고 쳐도 트리플 A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S&P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트리플 A를 주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쵸? 공사니까. 근데 한국 정부의 채권은 정부의 신용등급은 AA나 뭐 AA 플러스도 아니야. AA를 줬다고. 그리고 피치는 AA-를 줬다고. 이건 뭐냐면 한국 정부보다 주택금융공사가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더 안전하다. 그럼 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담보가 뭐예요? 이것의 underlying 그 asset 그리고 콜레터럴은 바로 주택 대출이죠.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주택, 그 담보로 받은 주택들, 그걸 담보로 해서 이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한국주택공사가 또 이 담보부 주택 대출 담보부 채권을 발행한 거니까, 그거 뭐냐? 한국 정부보다 한국의 부동산 주택 대출 담보부 채권이 더 안전자산이라는 얘기죠. 그쵸? 신용 등급도 높이 나오고 실제로 주택담보부 채권 금리가 더 낮은 경우가 훨씬 많고, 그쵸? 이건 미국하고 반대다. 미국은 연방 국채 금리가 항상 낮아. 주택 대출 금리보다 더 낮아.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 이건 뭐야?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의 반증인데, 뭐 수많은 한국의 이 애널리스트 어떤 부동산 얘기하는 무슨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이라는 사람들도 몇 명 있던데, 유튜브 나와서 뭐 유명세를 많이 하던데 몇 년 전부터. 왜 그런 사람들 맨날 부동산 위험하다고 뭐 폭락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왜 이런 사실 얘기 안 하죠? 자기들이 채권 애널리스트였다며. 그러면은 이거 일반인들은 이 말이 긴가민가 할지 몰라도 이 bonds 프라이싱, 채권 프라이싱, 그 채권 크레딧 리스크나 이 픽스드 인컴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제 말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픽스드 인컴 공부해본 사람은 바로 감이 딱 올 거예요. 금리가 더 낮아? 그러면 더 안전자산이네? 바로 감이 옵니다. 그쵸? 그리고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라는 그런 일반 상식을 기억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부동산 대출담보부 채권의 금리가 더 낮지? 정부 국채 금리보다.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인데 정부가 어떻게 트리플 A보다 더 미친
AA 플러스도 아닌 AA 아니면 AA 마이너스지. AA 마이너스는 트리플 A보다 3등급 미치죠. AA, AA 플러스는 한 등급 미치고 AA면은 2등급 미치죠. 그쵸? 이건 뭐야? 한국의 부동산 대출 채권은 상당히 안전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썸네일에서 썼듯이 좀 부동산 공포파를 좀 그만해라.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채권이 한국 정부 부채보다 더 안전하다. 더 안전자산으로 쳐준다. 누가? 기관들이. 그 기관에는 해외 그런 뭐 국부펀드들, 뭐 쿠웨이트 국부펀드, 사우디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리고 거기는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걔네들 한마디도 안 하지. 왜냐면 괜히 욕먹으니까.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계몽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계몽이 좀 됐고 인사이트가 좀 됐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